오늘부터 부산은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들겠습니다. 늦은 오후에 비가 시작돼서 내일 오후까지 최고 8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이번 비는 밤사이 강하게 내릴 것으로 보여서 미리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정민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퇴근길에 대비해서 우산을 챙겨 나오셔야겠습니다. 늦은 오후부터 부산에도 올여름 첫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까지 30에서 80mm 정도가 예상됩니다. 특히 이번 비는 낮보다는 밤 사이에 더 강하게 오겠고요. 천둥, 번개를 동반해 요란하게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서해상에서 비구름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미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부산 21도, 양산 19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장마철에 접어들면서 낮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한낮에 부산과 거제가 26도, 양산은 29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해상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물결은 남해동부 먼바다에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고요. 바람도 점차 강해지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까지 내리다 그칠 텐데요. 금요일과 토요일은 날이 반짝 개겠고요. 일요일부터 다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장마철 비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부산항이 입항한 러시아 국적 화물선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선박뿐만 아니라 바로 옆에 접안한 배에서도 추가 양성 판정이 나오면서 하루 새 17명의 확진 환자를 기록했는데요. 허술한 전자검역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보도에 김윤아 기자입니다. 러시아 선원들을 태운 구급버스가 부산의료원에 도착합니다. 선원들이 하나둘 내리기 시작하고 곧바로 음압병동으로 옮겨집니다. 지난 21일 감천항에 들어온 러시아 국적의 냉동 화물선에서 21명 가운데 1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이들이 탄 선박 바로 옆에 접안한 러시아 선박에서도 러시아 선원 1명이 추가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로써 하루 동안 발생한 확진 환자만 17명, 밀접 접촉자는 155명에 이릅니다. 이들 상당수가 선박 안에서 하역 노동자와 접촉해 2차 전파에 따른 추가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고 감천항의 부두 기능은 마비됐습니다. 어떻게 지금 대응할 것인지를 갖다가 지금 대책을 지금 마련하는 게 제일 시급한 문제인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특별한 증상은 지금 파악되지는 않습니다. 이번 집단 감염 사태를 키운 건 허술한 전자검역 때문이었습니다. 검역당국은 검역관이 직접 배에 타지 않고 전산을 통해 보건신고서와 응답지 등의 서류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검역을 실시했지만 하선 여부와 선원의 몸 상태 이상 여부만 통보하면 입항할 수 있어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해당 러시아 선박은 일주일 전 발열 증상을 보여 하선한 선장 등에 대해서도 전혀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하역 작업 중 마스크를 쓰지 않았고 거리 두기가 지켜지지 않은 것도 문제였습니다. 검역소는 뒤늦게 승선 검역을 하는 것으로 방침을 변경했지만 구멍난 항만 방역에 감염 확산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한편 오늘부터 러시아 선박 선원들과 밀접 접촉한 사람들에 대한 본격적인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감염 확산 우려에 지역사회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두원 기자입니다. 러시아 선원 17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추가 확진자가 나올지 보건과 항만 당국은 초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접촉자 155명에는 항운노조원 124명과 도선사, 하역업체 관계자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부산항운노조 측은 노조원 124명 가운데 27명이 검사를 받아 12명이 음성이라는 통보를 받았으며 현재까지는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은 전달받지 못했다고 밝혔지만 긴장감은 여전합니다. 감염자가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바이러스에 노출된. 근데 이 사람 만약에 한 사람이 더 있게 되면은 이 부두 전체가 지금 폐쇄가 돼야 될 상황이니까. 당초 러시아 선원 16명이 무더기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러시아 선박에 승선한 항운 노조원 55명이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격리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는 몇 시간 만에 늘었습니다. 이 배의 환경 자체의 환경 오염이 되어 있을 것으로 저희가 가정하고 배에서 승선하신 분들은 모두 다 접촉자로 지금 분류를 하였습니다. 문제는 이 한 척에 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선하지 않겠다는 입항 조건이 지켜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대목입니다. 인접해 있는 두 선박과 이분들이 또 동일 선사의 선박이다 보니까 왕래가 완전히 없었다라고 하기에는 저희가 장담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러시아 선원과 접촉했던 작업자 전원이 격리되면서 부두박 지역 감염으로의 확산 우려는 낮아졌지만 오늘부터 본격적인 검사가 이뤄질 예정이어서 항운 노조원들의 추가 확진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이두원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아침 신문 보시겠습니다. 먼저 부산일보 1면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결정한 부산신항 김해고속도로에 대해 민자사업 전환을 추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머릿기사가 실렸습니다. 기재부는 예타 면제 사업에 한꺼번에 재정을 투입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민자사업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통행료도 크게 오를 수 있는 데다 지역 건설업체 참여도 힘들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부산이 유일하게 예타 면제를 받은 대형 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 있어 지역 홀대라는 반발도 커지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오면 종합면입니다. 외국인들의 부산 내 주택 구입이 해운대와 수영구, 남구에 집중돼 있다는 소식입니다. 특이점은 해운대, 수영구, 남구 세 곳은 미국적 외국인의 주택 매수가 월등히 높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외국인 투자 요건이 완화됐고 관광지인 부산은 외국인들에게 매력적인 지역이라 투자가 늘 수 있는 만큼 규제 요건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신문입니다. 먼저 일면 기사 하나 보시죠. 부산 지역 전체 가구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30.2%로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15년 이후 처음으로 30%를 넘어섰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1인 가구의 고용률은 51%에 그쳤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부산 지역 가구 중 맞벌이 가구 비중은 39.2%로 특광역시 중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는데요. 전통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의 특성상 여성의 고용시장 문턱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으로 신문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사면 종합면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주춤했던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의 대형 사업이 기지개를 켜는 가운데 이들 사업의 총 사업비만 3조 원에 달해 지역 건설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핵심 부지도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총 34개 관광시설 부지 중 31개 시설에 대한 투자 유치가 완료됐고 나머지 3곳은 공모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읽기였습니다. 부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가 민주당 의원 간 4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누가 의장이 되든 공석인 부산시장을 대신해서 신공항 문제 등을 다뤄야 할 입장이라 무게감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성빈 기자입니다. 8대 부산시의회가 반환점을 돌면서 후반기 새로운 의장당 구성에 착수했습니다. 최초의 초선이자 여성이고 민주당 출신 의장이었던 전반기 박인영 의장의 임기 2년은 이번 달로 끝납니다. 절반은 권한대행 체제로 또 나머지 절반은 새롭게 뽑히는 시장님하고 함께 해야 된단 말이죠. 시민들이 어쨌든 시에 대해서 완전한 안정감을 가지기는 어려운 구조라고 본다면 의회가 그 안정감을 대신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 47석 중 41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사실상 후반기 의장 선출 권한을 갖고 있어 민주당에서는 손영구, 신상해, 오원세, 이산하 4명의 후보가 선거 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오랫동안 민주당 당적을 가졌던 의원들과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당한 의원들 사이에 갈등이 커지면서 개파 간 치열한 선거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차기 시의회 의장은 신공항 등 지역 현안 해결에 다른 시도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대안을 좀 제시할 수 있는 시의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구성원들을 이렇게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의장이 좀 필요하다고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어떤 정파나 이런 것보다는 시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현재 부산시장이 유고 중인 상태에서 남은 선출직 공무원 가운데 의전 서열이 가장 높은 부산시의회 의장이 부산을 대표하는 얼굴이라는 점에서 후반기 의장 선거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다음은 지난 한 주간 지역 경제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경제메모 정은주 기자입니다. 지난주 해운대에서 열린 시그니엘 부산 개관식에 신동빈 회장을 비롯한 롯데그룹 최고 경영진과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주요 인사가 총 출동했습니다. 특히 롯데그룹 신 회장이 부산을 찾은 건 4년 전 부산 창조경제혁신센터 1주년 행사 참석 이후 처음으로 롯데그룹의 호텔 사업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다는 분석입니다. 시그니엘 호텔이 예정대로 문을 열면서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지역 관광업계도 새로운 활력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부산의 5월 수출이 1년 전보다 37.7%나 감소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부산 본부가 집계한 부산 5월 수출은 7억 4,369억 달러로 부산의 월간 수출액이 7억 달러 수준을 기록한 건 지난 2010년 2월 7억 2,349만 달러 이후 약 10년 만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글로벌 경기 침체와 소비 심리 위축이 수출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승용차의 경우 1년 전보다 86%, 자동차 부품은 62% 감소하는 등 동광을 제외한 부산의 5대 수출 품목 모두가 두 자릿수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에서 부산이 제외되면서 부산 부동산 시장이 향후 어떻게 움직일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선 수도권 대부분이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외지인들의 투자가 부산으로 몰리는 풍선 효과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부산도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을 중심으로 향후 규제 지역으로 묶일 가능성도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지난해 강서구청 카누팀에서 벌어진 폭행과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책임자 처벌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와 각 기관의 조사 결과를 입수해서 살펴봤더니 구체적인 증거와 증인까지 있었지만 강서구청은 피해자 진술조차 듣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송광모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강서구청 카누팀에 합숙훈련으로 온 대학생 A씨는 전 국가대표 선수 2명에게 폭행과 성폭행까지 당했습니다. 같은 해 8월 A씨는 피해 사실을 감독에게 알렸고 감독은 관할 강서구청에 이 사실을 전달합니다. 그러나 징계 권한이 있는 당시 담당 공무원과 과장 등 3명은 전혀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관리 규정에 따라 곧바로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결과 보고를 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사건을 인지한 날부터 8달 동안 이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며 관계자 징계를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강서구는 사실상 직무유기에 해당한 담당자들에게 아무 징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양측 주장이 상반됐기 때문인데 감독에게 주장들을 전달받은 게 전부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가면은 이제 이분들에 대한 조사를 해놨을 때 반드시 결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공무원은 그때 당시 소송을 하고 있는 부분에 또 어떤 영향을 주지 않을까에 대한. 하지만 피해자 A씨는 당시 구체적인 성폭력 피해 증거 자료와 증인까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강서구청 카누팀 선수 숙소뿐 아니라 원정 경기를 떠난 충청도의 한 숙소에서도 폭행과 성폭행이 있었고 경찰이 확보한 강서구청 선수 숙소 CCTV에도 12일 분량 중 무려 8일 동안 폭행당한 영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실업팀에 있는 국가대표 애들의 실력을 갖고 있는 애를 내가 문제를 삼아. 그러면 나는 운동을 그만둘 각오를 하고 이거를 문제를 삼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단체나 이 코치 감독들 하는 거 보세요. 우리 아이가 나쁜 아이거든요. 이 카누 바닥에도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수사를 받던 가해 혐의 선수들에게 일단 업무 배제를 했어야 할 강서구는 오히려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선수들을 전국체전에 출전시켰습니다. 대회 뒤 선수들은 사직서를 제출했고 피해자는 지금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어제 오전 7시 20분쯤 사상구 주례동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정류장에 정차 중인 시내버스를 1.5톤 트럭이 뒤에서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버스 안에 있던 승객 16명도 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블랙박스 분석을 통해 정확한 사고 혐의를 조사 중입니다.
지난 2017년 대서양에서 침몰해 선원 22명이 실종된 스텔라 데이지호 선박을 검사한 한국선급 선체검사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5부는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선급 검사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8월 스텔라 데이지호 연차 검사 때 화물창에 직접 들어가 구조적 결함 등을 검사해야 하는데도 제대로 보지 않고 거짓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 등입니다.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김준태의 짜릿한 끝내기 안타로 기아를 물리치고 지난 시즌부터 이어진 기아전 9연패 사슬을 끊었습니다. 롯데는 어제 기아와의 홈 경기에서 9회 말 김준태 끝내기 2타점 적시타에 힘입어 4대3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롯데는 1대3으로 뒤진 9회 말 마차도의 적시타로 한 점을 따라붙었고 이어진 1사 만루 기회에서 김준태가 2타점 끝내기 안타를 때려내면서 올 시즌 기아전 6연패와 함께 지난 시즌부터 이어온 9연패에서 벗어났습니다. 시즌 6위를 달리고 있는 롯데는 21승 21패로 승률 5할에 복귀하며 5위 기아에게 2경기 차로 따라붙었습니다. 프로축구 부산 아이파크가 지난 21일 1부 리그 복귀 첫 승을 신고한 데 이어 오는 27일에는 성남을 구덕으로 불러들여 연승 도전에 나섭니다. 성남이 경기당 실점 0.87점으로 수비가 강한 만큼 부산은 초반부터 활발한 공격을 펼치면서 상대의 골문을 적극 공략해 승점을 쌓는다는 전략입니다. 현재 시즌 10위에 그치고 있는 부산은 9위 성남에 승리할 경우 순위가 최고 7위까지 뛰어오를 수 있습니다. 부산 원전 해체 산업 육성 기술협의회 1차 회의가 오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동남본부에서 열립니다. 이번 회의에는 원전 해체 산업 관련 지역기업과 생산기술연구원, 부산상위 등 14개 기관이 참여해 원전 해체 관련 중요 기술인 재현 분야 정보를 공유하고 국산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부산시는 하반기에도 원전 해체 공정별 기술협의회를 열어 부산이 원전 해체 거점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부산시가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시군구에서 발주하는 설계비 1억 원 이상 공공건축 사업계획을 사전 검토해 미술관이나 복지관, 체육센터 같은 공공건축물의 품질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부산시는 그동안 공공건축 사업의 전문성 부족 등이 지적되자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과 총괄건축가 제도 도입,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설치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부산교육청은 어제 오후 6시 시교육청 잔디광장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환경 변화 속 부산교육의 향후 방향을 모색하는 톡톡 포스트 코로나 부산교육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김석준 교육감은 행사에서 코로나19 발생부터 현재까지의 현황과 대응 상황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부산교육의 방향에 대해 참석자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휴업과 온라인 개학 동안의 학습 공백에 대한 회복 방안을 공유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미래 교육을 위한 새로운 정책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퇴근길에 대비해서 우산을 챙겨 나오셔야겠습니다. 늦은 오후부터 부산에도 올여름 첫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까지 30에서 80mm 정도가 예상됩니다. 특히 이번 비는 낮보다는 밤 사이에 더 강하게 오겠고요. 천둥, 번개를 동반해 요란하게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서해상에서 비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미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부산 21도, 양산은 19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더위가 잠시 주춤하겠는데요. 한낮 기온 부산 26도, 양산 29도, 울산은 27도로 예상됩니다. 비는 내일 오후에 그치겠고요. 금요일과 토요일은 날이 반짝했다가 일요일부터 다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